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1월 7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에는 시차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11월 이후로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거래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봅니다. 10월 대출 여전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8월 달부터 대출 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9월 달에 특례가 종료되었습니다. 10월 달 대출이 안 늘어야 돼요. 맞죠? 근데 늘어나고 있죠. 10월 대출도 뭐 2.6조인가 뭐 이러면서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때 계약을 하죠. 2개월, 3개월 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직까지 대출을 더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대출이 많니 뭐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일어나는 주담대의 절반 정도는 정책자금이래요. 정책자금 대출. 뭐 보금자리론이 뭐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정책자금으로 인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잔뜩 풀어놓고 집값 올리기 위해서 잔뜩 풀어놓고 대출 많이 했다고 계속 난리치고 있습니다. 달러 빚까지 내가지고 주택을 사라고 하니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잔금은 아무튼 3개월 이내 치러지는 것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90% 정도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이 안 늘어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신용등급 1등급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이 뚝 멈춰버리면 거래량도 갑자기 뚝 멈춰버립니다. 이미 사진 징후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뭐 6조가 대출이 됐니 5조가 대출이 됐니 했다가 그래도 대출액이 줄고 있네 어느 날 갑자기 뚝입니다. 9월 하순경 거래 잔금은 11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제가 여기 해놨던 것이 발로 숨어 나 있던 것이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숨은 것을 겉으로 드러냄 이런 뜻인데요. 막차 따르고 있던 요 심리가 대출액으로 드러나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경호 은행 향한 시선 곱지 않아. 우리들은 추경호 장관을 향한 시선이 또한 곱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상저하고를 끊임없이 주창했습니다. 아니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글에는 보면 우스갯소리로 예측이 하나 틀릴 때마다 머리카락을 한 개씩 뽑겠다 뭐 이런 글도 나올 정도입니다. 인기 끄는 멘트 후 나 몰라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은행을 압박해주면 대중들은 좋아합니다. 은행을 압박하고 대출 많이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속으로 싫어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초에 전세 사기범 아작낸다고 했는데요. 웬걸 전세 시장을 빌라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작사를 내고 나니까 작사를 내지도 않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웬걸 아파트 시장의 호재인 걸 그냥 사실상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내버려 두더란 말이죠. 허리띠 졸라맨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배달도 끊기고 구독도 끊기고 이 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피부로 확확 느끼죠.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 때의 뭐 30% 이것도 안 된다는 곳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한 개 보게 됐는데요. 금속 가공 제조업 공장 운영 중인데 1차 산업이라 경기 체감 엄청 잘 됩니다. 근데 요즘 장난 아닙니다. 사장님들 만날 때마다 일 많이 하냐 이것이 안부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달 콜수 살벌하게 떨어지죠. 치킨값 조금 올리니까 교촌 매출 확 떨어졌죠. 더 이상 올리기도 힘들다. 아파트 가격 팍 올리니까 청약 경쟁률 팍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 보시면요. 요 영상을 한번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어떠다가 이게 자꾸 저한테 왜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이맨 경매장에 감지된 또다시 폭락 신호. 여기에 경매장인데요. 차들이 잔뜩 있는데 경매에 들어올 차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차들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상 쭉 보면은 뭐 풋살장인가 이런 데도 다 차를 다 채워 넣어놨어요. 차를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기가 확실히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 안 좋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런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주가지수 팍 폭등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나?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분위기가 괜찮나? 좀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부정적이라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위해서 찾아봅니다. 제 영상에 갑자기 상당히 저를 고깝게 보는 그런 댓글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또한 하나의 시그널로 봅니다. 아, 저 사람 집 내놨는데 안 팔리는구나. 전세 내놨는데 안 나가는구나. 자, 좋아요 누르시고 이어서 오늘 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매도 물량 여기 특이하게 올랐던 거 좀 잊어도 됩니다. 작년에는 내려갔지만 올해는 내려갈 것 같지 않다. 올해는 내려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전세 물량도 작년에 내려갈 때 아무튼 더 쌓여갈 거예요. 매물 늘어나면 요 쌓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요. 언론에서 일부 아파트 가지고 자꾸 뭐 전세 가격이 오르니 뭐 대란이니 이야기하는데 그럴 걱정 넣어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은 전세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 대출금리는 가장 낮았던 시기, 그때가 딱 2년 전이었어요. 영원한 저금리가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 시절.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자, 거래량 119건. 우와, 대박이다. 근데 보통 제가 예측했던 거래량 식은 봤을 때는 120건이죠. 요 정도 나와줬어요. 요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주간 거래량은 430건 정도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1600건, 대구의 거래량이 1600건 아래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달 거래량은 1800건 정도로 예측해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거래일 수 4일, 2일, 6일치 거래량입니다. 휴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날을 한번 봐볼까요? 1, 2, 3, 4, 4, 5, 6, 97. 여기는 조금 애매하고 1, 2, 3, 4, 5, 6. 요때 9월달 방송할 때와 지금 11월달 방송할 때를 견주어 보면 6일이 똑같이 6일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9월달에는 9월의 거래량이 120건이 신고되었어요. 거래 일수 기준으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 화까지 포함해서 6일로 이렇게 잡거든요. 120건이 신고됐어요. 지금 67건이에요. 이때 거래량 대비 반토막이에요. 이때 2098건이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반토막 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추세 자체가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포인트라서 요즘에 가격도 많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119건 대구 양호하네. 좋아. 근데 서울을 보십시오. 대구의 거래량이 서울의 거래량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수도권이 잘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대구 혼자 잘 나가는 시절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나 가능했던 문제지 지금은 좀 사뭇 다른 느낌은 있죠. 물론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대구의 아파트 가격을 견주어 볼 수는 없지만 전국이 동조화되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혼자 잘 나가는 경우 잘 없다. 두산 이브더제니스 49층이 1억 8천 떨어졌어요. 10%. 11층과 49층은 좀 확연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오늘은 대단해요가 아마 요거였지 않나 싶습니다. 만촌3점 그림과 에드파크 덜. 네. 월성 2편한 세상 65평 10억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졌고요. 이거 30% 빠졌네요. 30%. 3일은 3, 3, 42, 30%. 수성 SK 리더스뷰 10억 넘기지 못하는 모양새죠. 층수도 고층이고요. 일단 6억 이상 직거래였긴 했어요. 자, 범원 삼성체르빌 고점이 13억, 현재가가 8억 6천. 뭐 나아진 게 뭐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아졌다 뭐 이런 느낌조차 없죠. 월성 2편한 48평 8억 2천. 한때 10억을 넘어갔던 곳, 거의 15억까지 갔던 곳들도 2월달이나 지금이나 2월달이나 지금 11월달이나 1월달에서 2월달로 한 번에 점프한 이후에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 또 이렇게 보면 1월달에서 2월달 물론 국지적으로 몇 군데 또 더 많이 오른 건 있긴 해요. 11월달 이걸 또 반대로 놓고 보면요. 1월 작년 12월 11월 요때 많이 떨어졌던 요 구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있으면 요거 없었다고 치면은 이 한창 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6억 이상 거래량 오늘 119건의 거래량 중에서 6억 이상 거래량은 8건. 그중에 국평의 거래량은 3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캐슬 골드바크 1단지 5억 중반.
이편은 세상 복현 5억 조금 넘어가는 거 신축의 가격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고요.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이거 40평인가요? 네. 가격 5억 800. 아, 층수가 22층 층수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서한 이다음 레이크뷰 39평형이 5억. 이거 9평도 5억 이상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대형 평형들 중간에 끼어 있고 요거 많이 빠지는 곳. 후방청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근래 거래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30% 이상 빠지는 것 아니면 신축 조금 인기 있는 지역들 가격 4억 중반. 신축에 인기 있는 곳은 5억. 요런 느낌. 네, 한신도 이스턴 팰리스. 예전에 올 초에 제 시청자분 중에서도 여기 매수하신 분 있는 것 같았는데요. 거의 가격대가 요 정도 가격대에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그때는 지금이나 가격이. 그런 것들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더라. 월성동 지역 4억 초반. CG 4억 초반. 아마 요거 두 군데가 동네 입지가 좀 비슷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요쪽이 조금 더 월성동이 조금 더 우위로 가지 않을까. 왜? CG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월성동도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쪽이, 아니, 돈 좀 더 있으면 아예 범어 쪽으로 가든지, 아마 그런 선택에, 갈림길에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내 지역 괜찮다고는 하지만, 가격 한번 보고 요거 볼까요? 남산동과 월성동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 다 괜찮은 지역들은 맞아요. 근데 고점의 가격이 얘는 월성동은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중반,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4억 중반. 요런 차이는 좀 있어요. 결국 학교 빼면 뭐가 있냐? 굳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그 정책 자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요. 좀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아이를 낳거나 좀 이런 좀 특수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에 집을 사는 사람이 그 대다수죠. 아까 제가 전체 대출 금액 늘어나는 주담대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정책 자금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결국 그 대출을 받아서 가려면은 어디를 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학교 이런 것들이 학군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이 나을 텐데 사실은 이 중구의 학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또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앞부분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가격 후딱 지나갈게요. 많이 특이한 거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평당 1,0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격은 평수가 무색하죠. 이 평당 800만 원도 안 하는 이런 상태.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된다. 월성동에도 보면 이제 20년 지나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뭐 많이 뒤집어요. CG는 30년 요래 되는 것도 많죠. 이 47평, 이 효성타운 이거 굉장했던 동네잖아요. 굉장했던 동네입니다. 세월을 이길 수는 없더라. 나머지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평당 소형평형 인기 있는 곳 제외하고도 9평 기준으로 좀 잘 받았네. 이런 느낌 드는 거 살짝 있긴 하지만 9평 기준으로 충분히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더라. 소형평형들 생각보다 가격 네, 평당 건당 거래대가 좀 뒤로 좀 넘어갈게요. 거래는 지금 거의 한 80% 가까이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비싼 아파트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비싼 아파트 안 팔립니다. 이 징후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또 간혹 놓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캐치하려고 노력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못 보는 부분에 그런 징후들을 웬만하면 요 거래량, 가격별로 거래량 아니면 동네별로 나타나는 거래량 지금 80% 정도 신고됐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달서구 지역 아마 대구 지역에서는 상승률 높은 동네에 포함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 대비 거래량이 떨어지더라라는 부분들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분양권 거래량 21건이거든요. 이틀치 거래량이 21건이에요. 잘 될 때는 이게 40건을 넘어가는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 식었죠. 분양권 거래 거의 뭐 반토막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입주는 해야 되죠. 잔금 치를 돈은 없죠. 20년, 21년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계약금 없어? 그 신용대출 내면 된다.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분명히 분양권 매물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게 막 겹쳐서 막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되는데
욕심내고 꼭 쥐고 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손해보고 말 것을, 네, 좀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네, 예, 전세 가격, 요런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가격대별로 어느 가격대가 전세가 잘 빠지는지, 요런 것들도 보시면은, 요런 것들도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 다 못 드리더라도, 자, 일단 좀 비싼 거 움직임 보면 되죠.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었죠. 요거 메아리 치는 2년 전의 전세가와 연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아리 치면서 요 2년 전의 현상이 되풀이 되다가 떨어지네 하면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하락하는 모습. 아직까지 끝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게 반복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시청 감사합니다.